요즘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찾는 자리가 최근 있었다고 합니다.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체제 출범 후 줄곧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여러 해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과연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이 정책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도 더불어서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청년 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 힘든 점들을 호소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자체적인 어떤 지역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자료들은 찾기는 어려운데요. 네.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대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캥거루족을 양산하는 네. 그런 사회 인식이나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은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고 이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마땅한 제도 지원이라거나 네. 청년 주거에 대한 어떤 문제나 중요성이 지금 청년 정책의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도움들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자립해서 자기가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주도. 네, 그렇죠. 네. 사실 재작년에 진행했었던 광주 청년종합 실태조사 같은 것들 보면 네. 우리 쪽 청년들 이제 거주 형태에 대한 조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가족과 살고 있는 비율이 79%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독립을 원하거나 별도로 삶을 꾸리고 싶어도 가족들이나 사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네. 굳이 그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별도로 떨어져 살 필요 있냐. 네. 비용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나 네. 실질적인 어떤 안전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네. 청년들 스스로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독립적인 가구를 꾸리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네. 차이들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저희들이 독립의 첫걸음이 되는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광주시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사실은 네. 계속 그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 배 안에 계속 새끼가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네,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못한다는 건데 그 떨어짐의 시작은 결국은 주거의 독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곳은 성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별도의 그 주거를 구성할 수 있는 주거 급여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인데 네. 우리는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대학을 찾으러 가거나 직장을 찾으러 가지 않는 이상 네. 이제 가족과 어떤 그 가족 공동체와의 분리와 독립에 대해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집값 문제나 이런 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 더불어서 저희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청년이 살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오고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여러 이런 광주시의 청년 정책 가시적으로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이나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올해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한 계획들이 좀 수립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획이 수립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올해 한 해도 쭉 지켜보면서 이것들이 네. 잘 구현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 네.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광주시 자체 예산을 25억 정도 마련해서 청년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광주형 청년 구집수단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신설됐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절반의 아쉬움은 네. 이제 우리가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청년 배당이나 수당 같은 모델들 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또 약간의 조건부성 지급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나 좀 청년들의 실제 체감들이 어떤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부채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 구직 청년들을 위한 교통카드 같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정책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고민들은 있다는 말씀이신데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정책 모두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마 엄청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날개 전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양날개 전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날개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은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지원 어떤 사업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 기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예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이제 지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방안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복지 같은 것들이 더 확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전히 이제 그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이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 비율로 봤을 때는 네, 창업 관련된 지원들이 아직도 이제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 주거 관련된 지원들도 뭐 최근에 발표된 이제 천단지구에 있는 청년 주거 관련된 1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네, 그것도 다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이고요. 네. 쉐어하우스 관련된 지원도 청년 창업가로 한정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방향성 어느 정도는 지금 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복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장현 시장께서도 나오셔서 계속 청년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데 윤장현 시장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거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청년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크게는 사실은 이제 이 청년 창업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어떤 청년 정책의 방향이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안타깝긴 한데 이제 새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우리 지역이 청년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향성과 기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네, 좀 뭐랄까 점검 그리고 네, 앞으로 방향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금 지원성 정책이라고 보는 네. 청년 수당이나 배당과 관련한 네.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과 방향이 더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어떤 내용이나 입장들에 대해서는 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 문정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